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서 지금 현재 쏟아지는 계엄 관련자들의 증언과 좀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들을 저희가 좀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엇갈리는 증언들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엇갈린 주장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고 뭐 표결하는 데 있어서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목소리를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빨리 문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이라 하면 국회의원들을 뜻하는데 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간 인원들만 280명에 달한다고 하고 선관위에 간 인원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작전을 수행했던 인원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다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총기도 무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시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목소리를 빌리면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총기를 놓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부딪힙니다. 마지막으로 담화 이후 병력 이동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포하고 바로 2, 3분 내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투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그 전에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2월 1일에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이런 얘기하죠. 이미 국회나 선관위 등 확보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한 줄 한 줄을 다 탄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 세 가지 부분 외에도 네. 예를 들면은 뭐 실탄 부분만 관련해도 특전사에서도 헬기에서 내릴 때 거기에 이 그 헬기 8명 한 개 분대 정도의 인원들이 쓸 수 있는 실탄은 하나에 모아서 들고 간 것도 다 인정이 됐고요. 또 어제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찰들도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 경찰들이 소총과 실탄 330발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조지호 경찰청장 3시간 전에 안가로 불러서 직접 체포해야 할 인원들 14명 명단 불러줬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장악해야 할 곳을 선관위, 국회, 민주당사 등등 해가지고 10곳을 확정적으로 지시했다는 이런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너무나 이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언론을 보십시오. 모든 언론에서 다 팩트 체크를 하고 그 팩트가 사실관계가 다름이 다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저런 주장을 하는 부분은 확증 편향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좀 병력 투입이랄지 아니면 실무를 했던 뭐 707 특수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근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떤 본인 자체의 어떤 죄책을 좀이라도 좀 면하거나 아니면 감경시키기 위해서 뭐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건 아마 아무리 뭐 비화폰으로 했다 하더라도 통화 내역 같은 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게요. 실제 또 확보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과장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했는데 나는 따르지 않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음에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좀 더 어떤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할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저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뭐 6번 전화 받았다. 그거 자체가 이제 국회를 통제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 가지고 아마 또 탄핵 심판하고 또 내란죄로 재판 받으면 또 저게 진실이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의 어떤 담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일부에 대해서 뭐 네. 뒷부분 보면 일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이랄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9분 담화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분 뭐 마약 수사라든지 대공 수사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중에서. 그러나 팩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증언들과 엇갈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